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늘은 맑지만 바람 한 점 없는 대구의 거리에선 숨이 턱턱 막힙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일상의 기온은 기상청이 발표하는 숫자보다 더 뜨거운데요.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환자마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평균 최고 기온은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신천 둔치. 내리쬐는 뙤약볕에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발걸음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리 밑 그늘엔 3355 모인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한낮의 동성로는 이미 33도를 훌쩍 넘었고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시민들은 뜨거운 열기를 피하려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양산을 쓴 시민들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금 대구 날씨가 35도 그러는데 진짜 저 시골하고 달라가고 아스팔트 길이 낮에 되면 한 40도 될 것 같아요, 체감 온도가. 그래서 진짜 볼갓 아까 버스 기다리면서 요즘 택시 타려도 왕복이면 2만 원이니까 왕복 3천 하려고 버스 타니까 정말 버스 기다리니까 와, 불 옆에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 나이 같은 나이 있는 사람들은 참기 힘들어요. 너무 더워가. 내 집이 저 칠성동인데 힘들어 오기 힘들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쿨링 포구 시스템은 폭염 속 시민들의 대기 시간을 조금이나마 견디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이런 쿨링 포구를 비롯해 각종 수경시설 등 더위를 식혀줄 시설들이 이미 지난달부터 일제히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평균 최고 기온은 30.7도로 1907년 기상 관측 이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종전 기록은 지난 2005년 6월 25일 기록한 30.1도로 20년 만에 기록을 다시 쓴 겁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온열 질환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대구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는 모두 19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3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당분간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층까지 더운 공기가 덮고 있고 대구 경북은 소백산맥을 넘어온 공기로 인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고 35도 이상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겠습니다.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올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한낮 시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월곡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1992년 개교 이후 34년 만인데요. 이 학교 학생들은 내년 2월부터 인근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월곡초등학교가 내년 2월 폐교됩니다. 지난 1992년에 개교했으니 34년 만입니다. 폐교 이유는 학생 수 감소 때문입니다. 현재 월곡초등학교 전교생은 79명, 올해 입학한 1학년은 3명뿐입니다. 지난해에는 양방향 통학구역 대상학교로 지정되면서 30명이 넘는 학생이 인근 학교로 빠져나갔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피구나 축구 같은 팀 스포츠 활동이나 또 음악의 합창이나 합주 등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야 하는 어떤 교육 활동들은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서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사실 체험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협동심이나 어떤 책임감,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한 중요한 교육의 요소인데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하기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학교 통폐합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 가구의 88.3%가 학교 통폐합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큰 학교를 옮기면은 지금보다는 학생 수가 많아지고 또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어울릴 기회가 이제 앞전에는 좀 부족했는데 그것도 좀 많아질 것 같고 통합이 좀 되면 폭넓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회성도 키우고 협력 학습을 통해서 인성 발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월곡초등학교는 대구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인근 월촌초등학교로 통합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행정 예고를 거쳐서 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이 확정이 되면 향후에 하반기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 예고 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26년 2월 말까지 학교 통폐합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생이 436명인 월촌초등학교는 월곡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학급도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월곡초등학교는 33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내년 3월 인근 학교로 통폐합됩니다. 학교 통폐합 이후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월곡초등학교 통폐합이 결정되면서 벌써부터 후적지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자체 활용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서구 의회는 지난달 정례회를 통해 대구 월곡초등학교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달서구의 높은 교육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학교 유휴부지에 영어마을을 조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평일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예약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꺼내들었습니다. 일상생활과 유사한 환경에서 영어로 대화하며 마트에서는 쇼핑하기, 카페에서 주문하기, 공항 입국 심사 등 미션을 통해 영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영어 특강, 독서 클럽, 쿠킹 클래스 등 방과 후 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적지 활용에 대한 열쇠는 대구시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이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일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활용 계획이 없을 경우 지자체의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자체의 매각 의사가 없을 경우 일반 매각 또는 임대 방식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향후 장래 교육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자체 활용 방안을 최우선 검토를 하고 자체 활용 방안 검토 중에도 지자체랑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체 활용 계획이 없으면 지자체에 이제 활용 의사를 조회해서 지역 폐교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1982년 이후 대구에서 폐교된 학교는 모두 50곳으로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학교는 없습니다. 학교 통폐합 이후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물밑 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인근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지 아니면 매각을 통해 전혀 새로운 성격의 시설이 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장마철같이 많은 비가 올 때 도심 속 빗물바지는 그야말로 모세혈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 빗물바지가 막히면 주변 도로가 침수될 수도 있는데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관리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현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서울시 노원구의 사례를 서주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원역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자들이 빗물바지 청소에 나섭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이 안 보입니다. 담배꽁초와 비닐 등 쓰레기와 낙엽들이 가득합니다. 집게삽으로 퍼내길 수차례, 마대자루 하나가 금방 차버립니다. 상습 침수 지역의 주택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지하 공간 안이 꽉 막혀 있습니다. 보통 시민분들이 피고 남은 담배 꽁초들이 거의 대부분 많고요. 낙엽들 그리고 바닥에 있던 흙들이 쓸려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노원구의 빗물바지는 총 22,000개입니다. 전체를 청소하면 폐기물량은 24톤 덤프트럭 30대 분량이 나옵니다. 노원구의 빗물바지와 하수관로에 쌓여있던 쓰레기들은 모두 이곳으로 배출됩니다. 수분을 제거한 뒤에 건조시킨 것들은 건설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흙을 제외한 쓰레기들은 이렇게 한 번 쓰고 무심코 버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노원구에서 빗물바지 전체를 청소하고 폐기물을 버리는 데까지 드는 비용은 약 6억 원에 달합니다. 사실 빗물바지는 사람으로 몸을 모세혈관 같은 거예요. 빗물바지 막히게 되면은 도로나 지하주택 침수가 발생되고 하거든요. 주민들이 한 분 한 분이 도우셔가지고 자기 집 앞에 빗물바지 하나라도 관리해 준다면은 저희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뻥 뚫려 있어야 제 기능을 다하는 빗물바지. 이름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만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는 필수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대구시가 지난주 공청회를 통해 도시철도 5호선 순환선 노선을 공개했는데요. 서구 지역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도시철도망 구축은 일부 현실화됐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했던 노선 중 절반 정도만 반영되면서 주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어찌됐든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만큼은 공통적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공개한 도시철도 5호선 순환선 노선 중 서구 쪽 노선입니다. 3호선 공단역에서 서대구역을 경유해 서대구 산업단지와 신평리 내거리 그리고 두류 내거리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그동안 서구 주민들이 요구했던 서구 관통 노선의 절반 정도만 반영됐습니다. 도시철도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잣대가 BC가 0.76 정도가 나오고요.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인 거라든지 도시적인 판단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0.5 이상인, 그러니까 충분히 정책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노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 구간 철제 차륜 방식의 지하철입니다. 노선이 공개되자 서구 주민들 사이에 의견은 엇갈립니다. 원안대로 노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5호선이 순환선이 생긴다는 기대감에 많이 부풀어 계십니다. 하지만 일단 그 16만 서구 주민분들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공청회만 종료된 것이지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발표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기간 동안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가지고 교통 불모진 그런 오명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구간이 아닌 서구 구간만이라도 조기 착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구 균형 발전과 대구의 대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잘 전달되도록 할 것이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이후에 도시철도 생활 시대에 대한 서구 주민의 염원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이 추진될 때까지 서구의회가. 대구 도시철도 순환선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단계적 조기 착공으로 교통 소외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으로 대구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서 6호선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가칭 수성남부선 노선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달성군 가창면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천희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주민 공청회에서 도시철도 6호선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6호선을 2호선 대구능역과 달성군 가창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9.3km의 도시철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을 따라가지고 수성구하고 달성군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가 비어있던, 그러니까 철도로 따지면 비수혜 지역이었던 거죠. 이 지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신천변 재개발, 그리고 2, 3, 4호선과도 중구 쪽에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6호선은 5호선과 마찬가지로 자동 안내 궤도 차량, 이른바 AGT 방식으로 건설되는데 건설 비용은 6,843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신천 동로를 따라 노선이 정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대구시는 두산교 부근에서 수송로를 따라 2호선과 연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노선보다도 이게 단일 노선 같지만도 사실 단일 노선이 아니고 대구시를 들어가면 20분 안에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 노선입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게, 넓게 폭이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성구 주민을 중심으로 하루 2만 명 이상이 6호선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C, 즉 비용 대비 편익은 0.73으로 조사돼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철도 6호선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달성군 가창면 지역 교통 인프라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성구 파동 쪽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했고, 또 가창 쪽에도 그 대구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광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주말 되면은 정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상철이 꼭 필요합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6호선은 건립 이후에도 경제성이 충분히 뒷받침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 계획에서 소외돼 왔던 달성군 가창면에 도시철도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6호선이 가창면 발전에 새로운 초석이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6월 30일은 국채보상운동 발의자인 서상돈 선생 서거 112주년 기일이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과 서상돈 서거 112주기를 맞아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서상돈 선생의 삶과 업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 현장에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떠하는 나랏빚을 갚자며 전국 남녀노소가 함께 떨쳐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 1907년 서상돈 선생 발의로 대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그 정신은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가 서상돈 서거 112주기 특별전 서상돈과 아우스딩 젤마나종, 울림, 나눔, 나라사랑을 서상돈 선생 기일인 6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개최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처음 일어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대구가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서상돈 선생을 가장 중요하게 존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전시는 서상돈 선생의 나라와 신앙을 위한 헌신과 실천, 사회적 연대를 스토리텔링한 4개의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신앙과 나눔의 실천과 서상돈에서는 보부상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한 경제인에서 역사를 바꾼 실천가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헌신 후 세운 터 나눔으로 울리는 종에서는 계산성당과 아우스딩 젤마나종을 중심으로 지역과 천주교에 공헌했던 서상돈 선생의 업적과 헌신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우스딩 젤마나종은 기증자인 서상돈 선생의 세례명을 따서 이름 붙인 계산성당의 종인데 최근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가 성당으로부터 기증받았습니다. 110년쯤 된 종을 2개를 계산성당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종을 새 종으로 바꾸면서 그 종 중에서 1개를 국채보상운동 기념 도서관에 대고 1개를 기증을 하겠다 해서 나라를 위한 연대 그리고 실천에서는 서상돈 선생이 발의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국채보상운동의 울림과 연대의 움직임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통해 보여줍니다. 1907년 1월 29일 서상돈 선생은 외채에 시달리던 나라를 위해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했습니다. 이 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한 사람의 실천은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됐습니다. 그 울림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전시에서는 또 서상돈 선생의 나눔과 나라사랑, 국채보상운동 정신이 금모으기 운동과 같이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를 알리고 실천을 호소했던 청송군 국채보상상체회 취지서, 대구군 금영상체회 공함 등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유물 17점도 함께 선보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중구청이 동성로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맞춤형 관광 코스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관광 코스는 레트로 감성의 시간 여행과 힐링 공간이 있는 감성 여행, 그리고 K푸드의 미식 여행 등 외국인 관광객 각 세대와 취향 등을 고려한 7가지 테마의 맞춤형 코스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중구는 올해 각 테마별 대상지를 모집해 시범 운영한 뒤 최종 코스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입니다. 기세 1, 2소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기세 1소공원은 535제곱미터, 기세 2소공원은 1259제곱미터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공원의 전체 면적은 총 1794제곱미터입니다. 공원에는 사각정자와 운동기구, 평상과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산책로와 단지 광장도 마련돼 있어서 누구나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조성됐습니다. 기세 1-2공원은 달성군 옥포읍에 조성된 최초의 소공원입니다. 디지스트 에너지환경연구부 김대환, 성시준 연구팀이 태양빛을 앞뒤로 모두 받아 발전할 수 있는 양면 수광 태양 전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낮은 온도에서도 제작이 가능해 생산 공정이 간단하며 향후 건물형 태양광 발전, 농업용 태양광 발전, 고효율 텐덤 태양 전지 등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지난 6월 17일 온라인판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달성군 대실유치원의 유아와 학부모들은 다자회로 모은 67만 원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이 금액은 저소득층 유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부는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의미 있는 실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반월당역에서 심야 시간대 화질을 가정한 비상대응훈련을 중부소방서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은 열차 운행 종료 후 신속한 대피, 초기 화재 진압, 인명대피 유도 순으로 실시됐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 캠프가 21대구 인공지능 교육센터에서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이 캠프는 스마트폰 없는 하루를 보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에듀나비를 통해 참가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 중학생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와 대구 상인연합회는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긍정적인 결혼 문화를 확산하고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결혼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